자,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국회 법사위가 지금 계속 논란이죠. 지난번 국회 법사위에서 아주 논란이 됐던 게 순직, 해병대원 순직 관련된 사건이었는데, 이번에 법사위원장 정청래가 또 당 최고위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관련 사건 등을 수사한 이 검사 4명 국회 청문회에 강제로 출석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청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인 출석을 거부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고 불출석에 대해 처벌할 수 있다. 국회 법사위에서 동행명장을 발부해서 강제 구인하겠다는 건데, 이 문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건 아마 논란이 될 겁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 국민들이 처음 봐요. 탄핵을 하면서도 앞두고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경우도 거의 없었고요. 탄핵 자체가 사실은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그걸 처음 보게 되고요. 이 조사를 할 경우에 그게 국정감사에 준한다라는 규정이 있다는 것도 아마 처음 보실 거예요. 이 국정감사에 준할 경우에 이 동행명령권이라든지 이 하지 않으면은 이 출석하지 않으면은 뭐 처벌할 수 있는 규정, 경고를 준다든지 그 기관에 경고 의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게 있거든요. 고발 조치한다든지. 이게 그대로 적용되느냐 적용되지 않느냐는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미 입법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기들도 이거 논란이 될 것 같거든요.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건 지금 4명의 검사가 출석을 하더라도 대답을 못 해요. 이 수사 중인 사건이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대답을 못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석하느냐 출석하지 않느냐를 놓고 지금 대검찰청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라고 하는데, 그런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정청래는 아마 이게 가능하다라는 걸로 계속 모욕 주기를 하게 될 겁니다. 네, 그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예, 동행명령장 이게 가능한지 이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민주당에서 이 관련해서 법안을 냈네요. 민주당 정청래, 장경태, 이건태, 박균태, 김승원 이 의원들 포함해서 13명이 지난 20일 청문회에도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있도록 어떤 법안을 냈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담긴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는 동행명령을 강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개정을 지금 내놓은 건지, 이것도 이제 스스로 자신들이 충돌한 상황으로 발생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청래 치매라고 할까요? 본인이 이 개정안, 법 개정안, 즉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발의한 것 자체를 깜빡한 것일까요? 아니면 개정안을 발의해놓고 어떤 개정안을 냈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서명을 그냥 형식적으로 한 결과일까요? 어쨌든 국회 개정안법이 발의됐습니다. 애매한 부분이어서 자기들도 논란이 된다는 걸 알고 개정안을 낸 것이고요. 있었다. 예, 그다음 정청래는 된다라고 하고 이번에 하게 되면 밀어붙일 겁니다. 저는 이거 지금 논란 중인데, 저는 제 견해는요, 저는 검사 4명이 저는 국회에 출석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사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검사들이 출석해서는 안 됩니다. 또 나가지 않아도 별 처벌도 없어요. 할 방법도 없고요. 경고 오면 검찰청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출석해야 되는 이유는요, 이거 지금 전쟁 상황입니다. 이건 평상시가 아닙니다. 검사 4명이 나와서 정청래가 모욕을 주면 모욕을 당하는 겁니다. 그다음 수사 중인 사건이어서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말하지 못하겠지만, 다른 부분은요, 이 4명의 검사는 지금 대한민국이 가장 자랑하는 물이 오른 검사들입니다. 정청래 법사위 민주당에 대해서 이 이재명의 비리에 대해서 가장 많이 잘 아는 검사들이에요. 예. 자기가 할 수 있는 이야기 다 하는 겁니다. 모욕을 주면 모욕을 당하는 겁니다. 국민들 앞에서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수사하고 있는 검사를 부르면, 국회에서 불러서 이렇게 강압적으로 조사를 하면 어떤 결과가 빚어진다는 것을, 왜냐면요, 민주당은 이것 이후에 지금 판사 탄핵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 다음 수순이 판사 탄핵할 겁니다. 예. 그래서 국민들 앞에 지금의 민주당의 이 탄핵 정국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모욕을 주면 대한민국 검찰이 모욕을 당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탄핵 소추안의 5타부터 시작해서 사실관계 5일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조롱하는 방식으로
컨트롤 A, 컨트롤 C, 컨트롤 V를 따가지고 해서 만든 네, 그대로 다른 이제 법안에 있던 걸 그대로 컨트롤을 A, C, V만 바꿔서 만든 조악한 사실 탄핵 소추안이다. 사실 그게 드러난 것이죠. 다 드러났고요. 네. 그다음 이거 지난해에는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면서 탄핵 사유에 검사 탄핵 사유 그 당시에 검사를 같이 탄핵했거든요. 네. 수원지검의 차장 검사를요. 그 탄핵 사유를 그대로 따가지고 넘겨가지고 방통위원장 탄핵 사유로 썼어요. 그래서 개망신을 당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이재명이 화를 냈다, 역정을 냈다라고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좀 모질하는 사람 아니면 이재명의 명령을 받고 저렇게 정청래나 저렇게 법사위원장을 저런 식으로 할 사람이 없거든요. 이재명의 딜레마입니다. 좀 똑똑한 사람을 앉혀놓으면 지 말을 안 듣고요. 좀 모질하는 걸 앉혀놓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박찬대 정청래가요. 이번에 이 탄핵 4명 중에요. 가장 핵심적인 게 뭐 이게 탄핵이 얼마나 엉터리냐라는 게 날짜 틀리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통째로 틀리는데요. 뭐 예. 제일 큰 건 박상용 검사입니다. 그렇죠. 이거 지금 이화영의 그 대북 송금 수사한 사람이거든요. 지금 이재명 기소가 되면 이재명에 대해서 이 소위 공소 유지를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네. 이재명으로서 지금 현재 당장 제일 드러내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박상용에 대해서 이번 탄핵안을 했는데 그 제1이 울산지검에 있을 때 소위 오물로 뭐 술을 마시고 회식 이후에 오물로 뭐 난장판을 벌였다라는 거예요. 네. 딱 걸려든 겁니다. 이성윤을 비롯해서 몇몇 의원들 이게 지금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한 것이나 이 유튜브에 나와서 이야기한 것은 딱 걸려드는 겁니다. 이건 저 면책특권에 해당되지 않아요. 자, 두 사람의 반응을 보면 됩니다. 박상용 검사가 자기는 그 회식에 다른 일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다. 명료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외국에 지금 연수가 있는데 그런데도 이성윤이 계속 고집해서 이걸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성윤과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반응입니다. 고소가 됐죠.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으로. 네. 이성윤 지금 하는 이야기가 이름은 내가 밝히지 않았다. 자, 지금 다 도망가는 겁니다. 허위사실로 뒤로 인한 살살살 명예훼손. 도망가고 있군요. 나는 그 유튜브가 아니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할 때는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한 것이지 이 박상용을 지정한 것은 아니다. 전부 도망가기 위해서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딱 걸려든 것이죠. 이 부분이 가장 대표적으로 이번 탄핵이 엉터리다라고 하는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철저히 해야 합니다. 예.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면 4명의 탄핵 검사 중에 결정적으로 박상용 검사는 명백하게 있지도 않은 대변 관련 내용을 탄핵 사유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8명이 이성윤, 최강욱 전 의원 뭐 해서 8명이 박상용 검사에게 직접 고소를 당하는 건이 발생했는데 이 정도 되면 탄핵 사유 자체가 이제 성립이 안 될 정도로 부실하잖아요. 그런데 이 탄핵 소추안을 본회의에 올릴 수 있을지 그거조차가 의문이에요. 아니면 분리해서 올릴지 아니면 박상용 검사만 빼고 할지 아니면 이게 탄핵 소추안을 결국은 본회의에 올리지 못하고 시간을 그냥 끌다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 예측도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민주당의 이 한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죠. 자기가 법리적으로 이건 자기는 도저히 아니다라고 해서 지금 개딸로부터 뭐 두드려 맞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 사람은 자기 법리적인 그거로 이야기를 했을 테고요. 저는 이거 민주당이 지금 지지율도 떨어지고요. 이재명이 이걸로 역정도 내고요. 지금 이걸 가지고 민주당이 꼬리를 내린다, 뭐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것도 뭐 한 흐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민주당은 제가 비상시라고 말씀을 드린 게 그냥 갑니다. 이 검사 4명 탄핵은요, 시작일 뿐입니다. 이재명이 노리는 건 판사 탄핵입니다. 또 그 이후고요. 이재명은 지금 이 검사 4명이면 이재명은 죽습니다. 구속입니다. 그래서 탄핵으로 무조건 가는 겁니다. 무조건 달리고요. 이 4명의 지금 탄핵한 게 이거 참 재밌습니다. 이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다 제출을 했어요. 사유를. 네. 그 사유들이 거의 대부분이 지금 판사들에 의한 판결로 확정된 것이 있어요. 하나는 대법원 판결까지. 한명숙 전 총리건요. 네. 다른 거는 1심 판결에서. 네. 또 다른 거는 그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들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이거 지금 그 부분이죠. 이 강백신이죠. 예. 압수수색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의 여론 조작, 그 김만배와 신앙님의 여론 조작이 경찰의 수사건이다. 검찰의 건이 아니었는데 압수수색했다라는 게 지금 탄핵 사유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서울중앙지법 1심 그 1심이 아니라 구속영장 그 심사에서 김만배와 신앙님을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거든요. 그렇죠. 이건 서울중앙지검에서 이걸 맡아도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판사가 그렇게 판결을 했으니까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거 지금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되면서 시행령 바꾸고 해가지고 막 조정시켜 놨어요. 지금 6대 남기고 다 경찰로 넘긴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 만약에 이거 여론 조작이나 명예훼손건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게 부패와 관계가 되면 또 검사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조정이 된 건데 지금 이 검사 탄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유에 전부 걸려드는 것이요. 판사들 판결을 전부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네요. 결과적으로. 판사들이 이 검사 4명의 탄핵을 어떻게 보게 될까요? 저는 이 부분이 이재명에게 가장 큰 부담일 것이다. 그렇지만 이재명은 그냥 달립니다. 이제는 뭐 이재명은 이판사판입니다. 예. 네. 이 문제도 한번 여쭤봐야겠네요. 지난 4월에 이화영 술자리 의혹을 이화영 측 그리고 이재명의 민주당 측에서 의혹을 제기했다가 검찰이 출정 일지 등을 세세하게 공개하게 되면서 크게 망신당한 적이 있죠. 최근엔 국회 법사위에서 입법청문회 한다고 하면서 정청래의 아주 오만한 행동, 거기다 박지원이 가세하는 제복 군인들에 대한 모욕 등을 주고 각종 거친 말로 인해서 상당한 역풍이 불었죠. 이번 검사 탄핵안은 아예 내용 자체가 부실합니다. 사실 오인 관계가 곳곳에 있고 박상용 검사처럼 아예 사실 자체가 없는 것을 탄핵 사유로 삼았어요.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야, 이 박찬대 체제, 정청래 법사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좀 한심하다 이런 질타가 있다고 하고요. 이재명 대표도 왜 이렇게 역풍이 불게끔 상황을 만드냐면 상당히 역정을 냈다는 지금 이야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 상황 어떻게 보세요? 지난해 말 그 방통위원장 탄핵처럼요. 예. 탄핵을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냥 내는 게 목적인 겁니다. 서류 아무 때나 내도 돼요. 국회의원 누구도 이거 관계되는 법사위 아무도 읽어보지도 않았다는 이야기거든요. 날짜 틀리는 게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예 통째로 지금 탄핵 통째로 사유가 카피했으니 바뀐 걸 그냥 낸 거예요. 뭐냐면 그냥 표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직무만 정지시키면 된다는 이야기죠. 이 부분에서 이재명이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했다. 이재명의 장꾸이고 쇼입니다. 예. 이재명은 그냥 달립니다. 뭐 이재명은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10몇 %가 돼도요. 달립니다. 갈 데가 없어요. 이재명은. 여기에서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례적이다라고 하는데 이 검사 4명을 자기를 수사하는 검사 4명을 야당에서 탄핵하는 경우에는 우리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검찰총장이 처음 있는 말을 했어요. 자, 국회에서 이렇게 자기의 직권을 넘어서서 이렇게 부당하게 검사를 탄핵하는 경우에 이게 현행법에는 과연 문제가 없는 것이냐. 헌법재판소에 넘기기 전에 3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는 직권남용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전부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손만 쳐매고 있을 것이냐. 그 다음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명예훼손이 되는 것 아니냐. 그 다음 무고가 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모두 손 놓고 있었어요. 이때까지 이재명 민주당이 이 탄핵만 하면 이건 뭐 국회의 권능이니까 이건 뭐 국회의 전부 면책특권이니까 방법이 없다. 직무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려보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현행법으로도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명백하게 걸려든 명예훼손은 지금 고소가 된 거죠. 예. 만약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칼을 뽑는다면 정말 수사 한번 해보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결을 한번 받아보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내지 않습니까?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내게 되면 뭐 보통 헌법재판소에서는 6개월 이렇게 걸립니다. 직무정지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전에 가처분도 있고요. 네. 쟁의심판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장치들은 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에서 빨리 판결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것에 전체 여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이번에 문제 제기는 굉장히 우리 헌정사에 처음 보는 이재명의 이 검사 탄핵에 맞대응하는 할만한 꼭 했어야 되는 문제 제기였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다음으로 주제 넘어가는데요. 요 관련된 사건, 즉 지금 국회 법사위에서 강제 동행명령을 내려서 검사 탄핵 절차를 밟겠다. 이 부분 아마 추가적으로 상당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정도 진행할지 그 상황을 좀 더 보면서 추후에 한번 좀 다뤄보기로 하고요.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